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낼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 시청 앞에 서 있는 남자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거리에 선 남자.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외면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 머리로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 남자가 시청 앞에 나선 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때문입니다. 임대 사업자에게 횡포를 당하고 있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는 데가 여긴데 오갈 데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40억, 50억을 벌어가는 거예요. 지약 먹었나 봐. 돈 버는데 지약 먹었어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집 하나 마련해서 살겠다고 와서 있는데 이런 햄터가 어디 있어요 진짜 사실상. 책임지고 다 한다면서요. 뭐를 그래? 아니 책임지고 다 한다고요. 아니 그냥 사실 없으면 내놔야지. 무슨 똥배짱이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임대 아파트. 하지만 요즘 임대 아파트 곳곳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 당신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가능하실 거든. 도대체 내 집 마련 최상의 수단으로 떠올랐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희망을 보고 찾아온 곳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지방도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입니다. 요즘 이들은 하루하루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때 너무 햄버거를 해서 설도 제대로 못 세갖구만 진짜. 설도 편치 않지 뭐. 이렇게 단대목에. 처음 아파트에 입주할 때만 해도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택이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힘들어서 막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우리도 아파트로 좀 가서 살아보자 그런 욕심에 아파트라고는 처음 들어왔어요. 분양 조건이 돼. 얼음장 같았던 주택 대신 중년 부부는 따뜻한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임대 아파트이기는 하지만 곧 내 집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5년 후에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도 내 집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 살았잖아요, 우리 입주민들이. 하지만은 5년이 지나고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시점에서도 지금 분양은 되지도 않고. 우리는 5년 되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꿈이 없어져 본 거예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내세운 정책이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5년간 임대에 살면 그 후엔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꿈의 아파트라 불리던 공공임대 아파트. 그런데 몇 년 전부턴가 분위기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KBS 제보자들께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에 아파트를 입주해 5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아파트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5년이라는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가 현재는 된 상황이죠. 그렇죠. 2016년도 5월경인가 끝나야 정상입니다. 우선 분양 전환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그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지만은 우선 분양 절차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건설에서 산업으로 매각을 해버립니다. 정부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먼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게다가
현업에서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1차로 500만 원 임대보증금 인상을 해달라. 우선 분양을 해주겠다. 500만 원 인상해주면 해주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해줬어요. 아파트의 새 소유자가 된 임대사업자는 우선 분양권을 미끼로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한번 임대료를 인상해줬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분양이 안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넘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을 하다 보면 항상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늦더라도 상반기 안에는 무조건 끝내라, 6월 말까지는. 제가 그렇게 지시하고 지금 그렇게까지는 약속은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임대보증금을 또 올려줬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도 안 해주니까 임차인들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차인들이 우선 분양을 신청을 한 겁니다. 주민들의 신청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분양 전환이 승인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입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세요? 사람이 자기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전기세니 수도세니 또는 그 입주를 늦게 했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그 부적격 세대로 이렇게 분류를 시키고. 다른 사람이 살았으니까 많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아니 사람 사는데 사람이 오고 가는데 물세 많이 나올 수 있고 전기세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거가 한 달 많이 나오면 그거를 다 입증하라. 이러면 너무 민망하지 않느냐. 분양 전환을 받으려면 임대사업자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로 트집을 잡으며 심사를 미루고 있답니다. 사실 우리 임대주택법을 보면 이 부적격 세대를 가르는 요건 자체가 복잡하진 않거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하고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요것만 따지는데 우선 분양 전환 세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선 분양 신청을 했더니 부적격 세대로 판정된 그런 세대도 있나요? 비대위 활동에 그 동의를 해준 세대만 소개면을 받고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우선 분양자를 또 발표를 하고 있으니 우리 입주민들은 너무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임대사업자의 편인 듯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의 활동에 동의를 해야 분양전환 적격 여부에 대해 알려준다고 합니다. 답답한 상황에 한 입주민이 임대사업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적격, 부적격 통보 관해서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었거든요. 적격, 부적격 통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부 통보한 세대는 어떤 거예요? 그것 또한 저희가 답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는 그게 적격 세대 이야기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대표 측과 협의가 진행이 된 다음에 답변이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임차인 대표 측하고 정확하게 어떤 것이 협의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건이라던가 자격. 그러니까 조건이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협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협의 어떠한 내용까지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적격 세대 일단 말씀하시는 분양 자격에 대한 거는 제가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내용도요. 진짜 어이가 없네. 법률상의 분양전환 원칙은 사라지고 임대사업자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 한 주민이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지금 여기 안내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죠? 비상대책위원회에 동의했다가 취하를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정리돼 있습니다. 비대위 동의서를 지금 취하한다고 막 올리신 분들이 막 있거든요. 동의서 취하 시에는 이 합의서에 의하지 않고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적격 취소가 될 수 있다. 근데 무조건 비대위 동의서는 일단은 돼야 된다. 1순위가. 예. 양식이고요. 분양 전환을 원하는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에 이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게 들어온 것 아닌가요? 들어온 것은 일단은 들어온 거 있죠. 여기서 조치를 받으니까. 여기 주민들한테 안 보여주거든요. 누가 동의서 내고 취하서 내고. 결국 입주민들 사이도 서먹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이 갈림길에 선 겁니다.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에 끌려다니는 현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왜 불안한 생활을 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수차례 시청에 항의도 했습니다. 비대위에 동의서를 써준 입주민하고 써주지 않은 입주민하고 이 사람들이 차별화시키고 분리시켜서 말하자면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건데 우선 분양 대상자를 그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게? 법률 전문가한테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이 과연 임대주택 그렇게 사인적인 관계로 민사적인 관계로 그것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거 자체도 형사적인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도 자문을 좀 받아봐야 돼요. 진즉부터 우리가 시에 그것을 문의를 했고 답변을 요구를 했어요. 그게 내 말 들으세요.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그걸 관계 변호사한테 뭐 민사냐 형사냐 이것을 물어보는 다음에 그 답변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게? 시청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계속 도움이 안 되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이 있어요 없어요? 브리시아 행정적 조치를 하면 모든 부분이 소송으로 들어와요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입주민들은 언제쯤 명쾌한 해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문제점이 발견될 때마다 이제 시청을 들어와서 이렇게 담당가에 와서 문의를 하고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답변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확실한 그 답변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솔직히. 임대 아파트의 원래 입주자가 우선 분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런데 임대 사업자는 왜 분양 전환을 빨리 해주지 않는 걸까요? 한 채의 아파트가 부적격을 양산함으로써 그 시세 차익으로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도 돈을 벌고 임대 사업자도 돈을 버는. 그러니까 그 공적 자금을 지원받은 그런 아파트 공공임대 아파트가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결과적으로 악용은 이제 제도를 악용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편법으로. 부적격자가 많을수록 임대 사업자의 수익이 커진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가 임대 사업자의 산업의 사무실인데요. 지금 이렇게 문이 닫혀 있고 전혀 문이 열리지 않고 평일임에도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전화 또한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전화도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과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상호 간에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분양 전환의 절차와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상대책위원회 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린 임대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이 모든 게 다 돈 때문일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재벌팀의 정경준 변호사입니다. 그러시면 그 현재 그 임대 사업자 측을 만나시고 난 이후에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임대 사업자를 만나고 나서 약 한 7차례 이상 협의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우선 분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요. 임대 사업자와 맺은 합의문엔 수많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가 그러면 지금 우선 분양을 받는데 임대 사업자와 주민 간 협의에 의해 소유권 등기 이전 시점을 1년 늦출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합의를 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좀 불리한 게 있어요. 회사가 돈이 없대요. 소송하면 2, 3년, 4년 걸릴 것이고 그때도 얘들 돈 없으면 또 주택기금 상환 못한다고 할 것인데 그래도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최악의 상황에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사람들이 얘들이 부도 났을 때 좀 더 이익이거든요. 입주민 모두 현 상황이 불안했던 건데요. 우선 분양권을 둘러싼 갈등은 비단 이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만 3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5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임대 아파트. 부적격 임차인이 입주자 대표를 맡으며 임대 사업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답니다. 그 임차인 대표 우선 분양에 자격이 안 되는데 산에서 임차인 대표한테
우선 분양 전환가로 1년 후에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임차인 대표를 안 내려놔야지 더 이권을 약속한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니까 계속 사퇴를 안 하고 파출소에 감금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먼저. 뭐를 그래? 아니, 다른 거 없어요. 거기가 그만 써주시면 된다니까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시다 이제. 무슨 똥배짱이야?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확인해 보니까 이 안에 컴퓨터 다 삭제해버렸더라고. 증거 자료를 다 없애버렸더라고. 그래서 그 후에 임차인 대표 사퇴를 하게 된 거야. 이게 늦어지면 당신네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가능하신 거죠? 네. 자, 임차인 대표단이 고소인 이 사람과 전 임차인 대표를 고소하게 됐었습니다. 저도 고양시찰서에서 평범하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이렇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는 공부할수록 임대사업자의 꼼수가 놀라웠답니다. 무주택 서민만 분양이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 주소를 보시면 광양시 진대길 이 집을 산 사람이 그럼 아 이건 주민이구나. 그걸 같네요. 네. 동호수는 틀리잖아요. 네네네. 동호수는 틀리고 편법으로 자격이 없는 입주민끼리 서로 분양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이 사항을 보시면 전 소유권을 매매한 이분이 이 집을 임대사업자에 내서 사가지고 이 집을 우선 분양해준 교차 매매예요, 이게. 교차 매매란 입주자 2명이 각각 임대사업자가 돼서 서로의 집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곤 서로에게 우선 분양을 해주는 건데요. 분양 전환 시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유도합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야 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다 보니 네. 편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선 분양가보단 비싼데 그래도 임차인분들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가격이 저희가 원래 3자 그 분양할 때 가격보다는 싸요. 아니 그런데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개인한테 못 넘긴다고 알고 있는데. 네, 개인한테 못 넘깁니다. 네, 근데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오시면 설명을 드리죠. 개인한테는 뭐 개인이 못 받아가시니까 임대사업자를 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지간히 비싸야지. 아니 그 무슨 몇백 이런 것도 아니고 한 3천 뛰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사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른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 그나마 광양은 집값 차이가 그나마 덜한데 이 사태가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수도권 대도시에 가면 이 대도시에 앞으로 분양 전환될 공공 임대 아파트 서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공공 임대 아파트가 임대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 해당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여기가 산업입니까? 아, 예. 예, KBS 제보자 대표입니다. 여러 지역의 공공 임대 아파트를 사들인 회사인데요. 먼저 왜 분양 전환을 차일피일 미뤄왔는지 물어봤습니다. 자기들 의견이 충분히 뭐 반영이 안 됐거나 어쨌거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대화를 거부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 스탠스고 지금 이제 분양 전환을 하고 있는데도 뭐 소송을 대량으로 하는 것만이 살길래 욕을 워낙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부적격 세대에게 교차 분양을 유도한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차 분양을 해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권유하시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임대사업자가 매각은 허용이 돼 있어서 임대사업자끼리 서로 팔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건 뭐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니까. 아니요, 법에 명시적으로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말씀 맞습니다. 네. 근데 권장을 하신 것 같던데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저희가 본사 입장에서 그런 걸 권장한 바는 없습니다. 분양 대행하는 업체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매각까지는 저희가 당연히 하라고 하죠. 불법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 부적격 임차인들이 현재 앞으로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인끼리 서로 임대사업자를 내서 매입한 다음에 서로 뭐 바꿔서 사는 것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으로 알고는 있어요. 아, 시에서 그거를 용인해 줬다는 뜻입니까? 시에서는 용인을 해주는 것으로 역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정말 그
임대사업자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시가 우호적으로 보지 않으면 뭐 시가 동원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이 있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시청이 오히려 편법을 묵인해줬다는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의심 가는 정황이 있음에도 묵인해 주셨다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교차 분양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아까 말한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임대지 승계 내 그건 가지고 당연히 한 거죠. 합법이고요. 예, 그건 그러니까 알고요. 그 받은 사람들이 예. 각각의 그 아파트의 등기만 말고 그 사람들이 그 제3의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항을 다 조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무주택이어야만 분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주택자인데 분양을 받아요. 이게 가능한가요? 이미 그 아파트의 소유주가 그 아파트 내에 다른 호수를 분양받는 게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소유주인데 이미 아파트의 소유주거든요. 집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매매장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누군가는 편법을 사용해 자신만의 이익을 챙기고 시청은 실태조차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제철소에서 일하는 우기준 씨는 오늘도 밤샘 근무를 마치고 피켓을 들었습니다. 밤새 일하셨으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일단 쉬고 싶고 피곤하실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죠. 뭐 그런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5년을 기다리고 4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나라에서 지어준 집이기에 믿고 기다렸다는 기준 씨. 하지만 진전이 된 건 하나도 없고 믿음이 실망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걱정만 점점 커져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스쳐가듯 자신의 바람은 묻히고 임대 사업자들의 횡포에 전 재산인 살던 집을 잃어버릴까 봐. 할 게 없으니까요, 제가.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제 머리로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기준 씨가 처음 1인 시위를 할 땐 고민도 많았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오롯이 홀로 감당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사람이 많은 출근 시간대를 선택을 한 건 믿었던 시청 측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출근 시간마다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 앞으로 말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시청이 시민 편에 선다라고 이야기만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시청 앞에 온 이유도 시청이 내 편이 아니다라는 그 약간의 배신감 때문에 이런 시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시청이 내 편이다라는 그런 확신 뭐 그런 것만 있으면은 뭐 여기 올 이유는 없겠죠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시청을 찾을 거라는 기준 씨. 그는 언제쯤 시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오히려 서민들을 울리는 아파트가 되고 있는 현실. 제도적 허점이 보완돼 그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임대사업자들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서 허점을 보이는 제도도 분명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